Aisyah, Kudok, Joayo Jom, Nula, Jumian, Andena, Tonkarak, Apuna. 라이언 TV에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지 궁금하네요. 라이언을 만나보겠습니다. 라이언! คุณไลออนไปไหนคะ 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태국 법률과 우리나라 법의 차이점, 그리고 태국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는 태국 사법제도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독점주의죠.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은 검사만이 형사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변호사도 형사사건 기소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국과 프랑스 정도에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으로 하여금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원고가 돼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에 법원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제기를 하게 되면은 따이스 원문펑이라고 해가지고 형사재판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서 피고하고 원고를 먼저 부릅니다. 양측을 불러가지고 이 사건이 과연 법률상 구성요건에 적합한가를 먼저 검토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제기를 하더라도 변호사도 법률가로서 법률에 적합하니까 소송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됩니다. 자, 문제 없다고 판단돼서 통과가 되면 피고의 그 제실에 따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보석금을 내게 한 이후에 석방해서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보통 외국인이 태국에서 이렇게 재산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라든지 태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부패가 좀 심한 편이죠. 사건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도 있고 늦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 경찰이 부패해서 사건을 공정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보통 이 외국인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변호사를 직접 활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패도가 높다는 생각에서 판사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태국 판사들, 제가 그동안 겪은 경험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태국 판사들은 처음부터 판사가 되지 않아요. 일정 기간 변호사 기간을 거친 후에 아주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임용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사 시험입니다. 판사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엘리트 그룹으로 대우받습니다. 태국 변호사는 법대를 졸업하면 거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태국에는 변호사도 많고 흔한 편입니다. 저희 로펌에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비교해보자면 회계사 기본 월급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변호사보다 회계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어렵게 판사 시험을 통과하는 태국에는요, 판사가 되기도 어렵지만 되고 나면 대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임용 이후에 돈 벌려고 판사직을 때려치고 변호사 기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처럼 요즘 특히 문제되는 전관 대우,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기 사건에서 피고 측 여자의 아버지가 대법관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이 재판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소송을 하지 말까라고 고민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진행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피해 금액을 전부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태국 판사들, 특별한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정치 사건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고 보는 게 제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경험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이는 아주 독특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약간 옆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조금 더 태국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국에서 변호사가 흔하고 또 구하기 쉬운 만큼 좋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실례로 아주 중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약 2년 전쯤일 겁니다. 치앙마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남자,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 여자가 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건 존속 살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심한 중형이지만 태국 형법상 존속 살해는 징역형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들인 남자와 여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남자는 살인교사죄로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자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는 무죄로 석방됩니다. 여자가 왜 석방됐느냐, 왜 무죄로 석방되냐는 문제는 많이 설명이 길어집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남자, 아들인 남자, 사실상 살인을 여자에게 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속살인 교사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제가 확신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상 마지막으로 또 그 며느리인 여자, 당사자인 여자에게서도 사실 확인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간략하게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시어머니한테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며느리 여자가 경황이 없는 중에 우발적으로 시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남자는 사실상 이 사건에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벌어진 사고였다는 거죠. 여기서 살인의 의도를 가진 사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살인에 대한 교사는 아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남자는 사형을 최종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태국 변호사 문제가 나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면 남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변론했다면 남자는 무죄, 여자는 상해치사죄 정도를 적용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는 5년에서 10년 미만의 형벌 정도에서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변론을 선임받은 태국 변호사, 이 사건 팽개치고 방치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인 줄 말입니다. 단 이유 하나, 약속된 수임료가 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가 수감되어 있었죠. 수임료를 돈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수임료 문제만으로 위임 사건에 대한 변론을 성실 이런 건 개뿌리고 아예 사건을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변론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남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물론 태국도 실제 사형 집행은 없는 나라입니다. 사형 집행은 없으니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사건 발생이 한참 지난 뒤에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싸다고 해서, 그리고 손쉽다고 해서 아무나 선임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길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차이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국 법률과 한국 법률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서 재산범죄 관련, 재산범죄라 하면은 이제 주로 횡령, 사기죄 이런 정도입니다. 태국에서 형법상 재산범죄는 합의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야, 피해 금액 얼마? 그럼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여기서 합의 보자. 피해자 측에서도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판사는 그 합의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판사 앞에서 작성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사기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요, 합의는 단지 장량 감경, 형을 깎아주고 말고의 그런 문제에 해당하지 재판을 중간에 기각시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사기죄, 외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 하나가 사기죄인데요. 태국인들도 요즘 한국 사람에 대한 사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당하는 범죄들이 뭐냐면은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돈을 송금하고 나니까 물건은 아예 오지도 않죠. 그리고 잠적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이 주로 A4 용지 혹은 각종 고철 같은 게 있더만요. 고철 종류, 한국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재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가 돈을 받고 나면 아예 물건은 보내지도 않고 잠적해 버립니다. 이런 범죄들, 사기죄는 아주 시효가 짧습니다. 태국은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효를 모르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아예 사기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오늘 소개만 해드리고요. 제가 한 10여 년 로펌 운영하면서 사건 사고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사실상 기억이 좀 흐려진 사건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께서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시간을 다시 가지도록 할까 합니다. 라이언TV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스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 되나? 손가락 아프나?